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리 케인의 빈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토트넘 호스퍼 선배가 캡틴 손흥민 30일을 향해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스퍼스 웹은 10일 기하 한국 시간 손흥민은 올 시즌 6차례나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데런 벤트는 해리 케인의 이적이 그에게 이득이 됐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케인을 잃었다. 그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독일 챔피언 뮌헨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2천만 파운드, 약 1977억 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우려가 쏟아졌다. 토트넘에서 케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기 때문. 그는 11살에 토트넘 유스팀에 합류한 뒤 435경기에서 280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전설이다. 케인은 지난 시즌에도 홀로 리그에서만 30골을 책임진 만큼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토트넘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도 못했다. 마노르 솔로몬과 브레넌 존슨을 데려오긴 했지만 두 선수 모두 측면 공격수다. 2003년생 알레오 벨리스가 새로 합류했으나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엔 무리가 크다. 무엇보다 히샬리송이 부진을 떨쳐내지 못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초반 그에게 9번 역할을 맡겼지만 히샬리송은 부정확한 마무리와 부족한 연계 능력으로 팬들의 원성을 샀다. 전방 압박과 높이 싸움에서는 도움이 됐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지난달 벌리전부터 히샬리송 대신 최전방 원톱으로 출격하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득점력을 뽐냈다. 손흥민은 어느새 6골을 몰아넣으며 엘링 홀란 8골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PL 득점 순위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 그는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아스날전 멀티골, 리버풀전 득점까지 PL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몰아쳤다. 지난 한 달간 그보다 많은 골을 터뜨린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완전히 원톱으로 자리를 굳힌 손흥민은 9월 PL 공식 이달의 선수상 수상도 유력하다. 그는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와 제로드 보웬, 웨스트햄,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페드로 네투, 불버햄튼, 살라, 트리피어와 함께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만약 최종 수상까지 성공한다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3년 만이자 개인 통산 4번째 수상이다. 토트넘도 승승장구 중이다. 토트넘은 지난 7일 이브 비수마의 퇴장에도 루턴 타운을 1대 0으로 꺾으며 8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했다. 순위도 승점 20, 6승 2무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1등 공신은 역시 손흥민이다. 토트넘 선배이자 PL 통산 106골의 소유자 벤트도 손흥민을 극찬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 출연해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그는 거의 축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벤트는 손흥민은 좌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출발했다. 그러나 벌리전을 시작으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뒤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똑똑한 축구선수라며 골문 앞에서 혼전이 일어나려 할 때도 언제나 조금 기다리며 공간을 만든다. 그는 박스 안에서 공간을 찾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훌륭한 마무리를 선보인다라고 감탄했다. 손흥민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양발 능력도 언급했다. 벤트는 손흥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폼이 좋을 때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라며 손흥민은 케인이 떠나자 중앙으로 이동했고 알고 있어? 난 골을 넣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번 시즌에 정말 뛰어났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벤트는 모두가 케인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토트넘은 아마 10위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니, 나는 이 클럽을 앞으로 캐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영국의 유명 신문인 더 타임즈는 10일 한국 시간으로 표시된다면 대량의 충격적인 스포츠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팅이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를 1월 전이 시기에 영입하려고 계획 중이다.
다이어라는 토트넘 수비수가 그의 축구 인생을 시작한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클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뉴스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이어지면서 스포르팅은 내년에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다이어를 자신들의 팀으로 다시 초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이 종료되면 자유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이것은 스포르팅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를 낮춰서 토트넘에 제안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성장하고 스포르팅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한 다이어는 다시 외국 리그에서 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소식에 덧붙여서 다이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독일의 거대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이 제의를 하는 소식이 있었으며 이탈리아 로컬 매체에서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탈리아의 에즈 로마 팀에서 다이어와 재회하길 바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고 전하였다. 잉글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어이지만 그의 유소년 시절은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을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9년 가까이 이 클럽에서 성장하며 2012년에 드디어 1군으로 데뷔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스포르팅의 선발 멤버로 활약하다가 2014년의 여름 500만 유로 약 70억 원의 이적료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다이어는 원래 포지션인 센터백을 기대하면서 초기에는 우측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등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탄탄한 기량을 인정받아 원래의 센터백에 안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대부분 주전 자리를 지키면서 선수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다이어는 중요한 센터백 포지션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며 실점에 크게 기여하는 실망스러운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의 자주 실수와 기본적인 플레이 역시 원활하지 못하여 팬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갔다. 차기 시즌인 2023-24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키 판더 펜을 영입하면서 다이어는 완전히 밀려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센터백 전략을 사용하면서 주전 센터백의 판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전략은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현재 프리미어리그 PL에서는 6승 2무 승점 0로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실점에서도 8경기에 8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올 시즌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다이어에게 스포르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이어와의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로 1년도 안 남아 있지 않다. 내년 여름이면 자유계약으로 이적이 가능하고 좀 더 이른 1월에는 낮은 이적료로 영입 가능성도 있다. 토트넘은 다이어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앞서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은 다이어의 1월 영입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스포르팅이 다이어를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일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